구글의 스마트 글래스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특허를 보면 준비한 순서가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특허인 BLT의 파트너 밸리서 박기현입니다. 오늘은 2025년 구글의 행사에서 공개된 구글의 프로젝트 무한 스마트 글래스를 사례로 특허만 보고도 기업의 개발 과정과 기술 로드맵을 어떻게 읽을 수 있는가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프로젝트 무한은 갑자기 튀어나온 제품이 아닙니다. 디스플레이와 광학, 프레임 설계, 전력 관리, 렌즈 교정, 입력 UI, 환경 인지 AR, 다중기기 통합, 그리고 개인화까지 굉장히 넓은 범위의 준비가 특허에서 드러납니다. 특허에는 기업이 어떤 문제를 중요하게 봤는지,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는지, 그 해결을 어디까지 권리로 확보하려 했는지가 상당히 구조적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는 기업이 앞으로 무엇을 만들지를 예측하는데 유효한 경우가 많고, 이미 나온 제품이라면 왜 이런 설계를 했는지 역추적할 때도 좋은 단서가 됩니다. 스마트 글래스 같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런 제품은 기능 하나로 승부가 나지가 않아요. 디스플레이가 좋아도 배터리가 못 버티면 끝이고, 또 착용감이 불편하면 잘 안 쓰게 되고, 입력 방식이 좀 어색하면 빈도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요. 현실 인식이 틀리면 AR 자체가 깨져버립니다. 스마트 글래스는 사용자 경험 전체, UX 전체를 설계한 제품이고, 구글이 특허에서 준비한 것도 딱 그런 방향으로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프로젝트 무한을 8가지 핵심 기술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스플레이와 광학 부분인데요. 스마트 글래스는 이 눈 앞의 정보를 띄우는 장치지만 여기서 핵심 문제는 간단합니다. 작고 가벼워야 하는데 동시에 좀 선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글은 이런 디바이스의 광 장치를 통해서 광 이미지를 압축하고 포커싱해서 눈에 정확히 전달하는 그 기반 기술을 준비해왔고, 대표적인 예로 현실에서 더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주변광인데요. 실내 역광 같은 환경에서 화면이 죽으면 이 사용자 경험이 바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미국 특허에서 제시되는 것처럼 주변 조명 조건에 따라 디스플레이의 밝기나 투과 반사 같은 표시 방식을 동적으로 조절하는 방향이 같이 특허에 좀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읽어야 하는 건 화질이 좋다, 단순히 이런 게 아니라 현실 환경에서 실패하는 조건을 어떻게 가정하고 어떻게 막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카메라 쪽 광 제어 관련해서도 같이 특허에 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전기 변색이나 유리층을 이용해서 데이 모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광량이나 투과 특성을 제어하는 아이디어가 이 문서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단순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기록하는 것, 광 조건을 관리하는 방향이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프레임 디자인입니다.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특히 안경은 얼굴에 올리는 순간 이 전자기기가 아니라 안경, 패션 아이템이 되는데요. 성능이 좋더라도 이게 안 이쁘고 거부감이 들면은 대중화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프레임에 관해서도 디자인 특허를 다소 확보하고 있는데요. 디자인 특허 여러 건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같은 유사한 디자인을 조금만 변경해서 예시로 잘 정리를 한 부분이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화려하지 않지만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사용자한테 중요한 부분이고, 구글이 이거 단순한 기술 데모가 아니라 대중이 착용하는 전제로 설계하고 있게 하는 신호이기 때문에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는 전력 관리인데요. 웨어러블에서 전력과 발열은 사용자 경험입니다. 배터리가 버티지 못하면 제품은 존재할 수가 없고, 발열이나 무게 배분이 나쁘면 착용하기가 매우 불편해지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제시한 내용에서는 2개의 배터리 셀을 배치를 한 내용이 있고, 이를 양방향으로 충방전을 대응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굉장히 전력 효율을 잘 관리하는 구성이 특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배터리를 넣었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배터리의 어떤 배치라든지 착용감과 사용 시간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설계로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렌즈 식별 및 규정입니다. 스마트 글래스가 소비자 제품으로 가려면은 렌즈 교체라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피할 수가 없는데, 도수 렌즈, 코팅 렌즈, 렌즈 특성이 사람마다 다르죠. 그런데 렌즈가 바뀌게 되면은 광학 특성 달라져서 AR과의 어떤 정합, 현실과 가상 정보의 ገብ침이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렌즈의 이제 광학 특성을 나타내는 코드로 렌즈를 식별하고 그에 맞춰 이미지 생성기를 제어하는 방식, 예시로 미국 특허에서 구글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구글이 현실 사용자 환경을 꽤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상정하고 이런 것을 문서로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다섯 번째는 입력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제품의 체감이 좌우되는데요. 스마트 글래스는 폰처럼 화면을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불편하게 되면 사용 빈도가 확 떨어지겠죠. 그래서 구글은 이제 직관적인 상호작용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입력 방식을 특허로 만들었습니다. 다중 터치 포인트 기반으로 텍스트 입력을 효율화하는 특허도 있고요. 제스처 기반으로 메시징을 입력하는 특허들도 있고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통합된 형태로 손가락을 추적한다든지 이런 어떤 사례들을 특허에 잘 제시를 해놨고, 이것을 어떻게 좀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구글은 이제 손을 가지고 UI로 만들고 있다. 입력에 학습 비용을 낮춰서 대중화에 문턱을 낮추려는, 사용자 경험을 풍부하게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환경인지 AR인데요. 이제 AR은 현실을 읽고 그 위에 정보를 얻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잘못 읽는 순간 바로 좀 어색해지고, 그 어색함이 제품의 신뢰도를 많이 무너뜨리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함정이 이제 유리 같은 투명 표현이에요. 이제 반사도 있고, 그리고 투과도 있고, 굴절도 있고요. 이렇게 인식이 엉키기가 쉬운데, 그래서 장면에서 유리 표현을 식별하고 움직임 감지해서 제외하는 기술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야간 시력 강화용으로 적색 오버레이를 투사하는 방식이 제시가 되고 있고, 많은 이제 특허에서도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해서 구글이 사용자 측면에서 많이 고민을 했다. AR의 적은 현실 인식이라는 것을 정면으로 좀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곱 번째는 다중기기의 통합 부분인데요. 여기서 프로젝트 무한의 궁극적인 목표, 글래스 하나로 사용자 경험을 확장을 하고 다양한 기기와 서비스를 원활하게 통합하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글래스는 단독 제품이 아니라 생태계 허브 가중장치에서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실행하고 물리적 위치에 따라 업데이트하는 기술, 이런 것들도 특허에 제시가 되어 있고, 웨어러블 데이터로 다중장치 환경을 중재하는 그런 특허들도 우리가 구글의 특허에서 잘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구글이 글래스를 실제품 하나가 아니라 주변 기기들을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로서 설계하고 있다는 해석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개인화입니다. 특히 노안 정보까지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요. 사용자가 시력이 다른 것처럼 사용자와 디스플레이 간 거리를 측정하고 노안 여부를 판단을 한 다음에 해상도와 배율을 동적으로 조절하는 방식이 특허로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특허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누구에게나 같은 화면이 아니라 내 눈 상태에 맞는 화면을 제시하겠다는 것이 이제 구글의 의도고, 이러한 개인화는 웨어러블이 대중화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구글의 프로젝트 무한은 단순히 스마트 글래스 제품이 아니라 사용자 경험 전반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설계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흔적이 이 특허의 촘촘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특허는 단순한 권리 확보 문서가 아니라 기업의 기술적 야망과 제품 전략이 담긴 청사진이다. 특허는 그저 법률 문서가 아니라 설계도입니다. 설계도를 읽는 사람이 시장을 먼저 볼 수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